오늘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하나 전해드린다면요. 17일, 앞으로 나흘 후입니다.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무효, 이 태극기 시위가 있습니다. 박사모 게시판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오전 11시에 시작한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소식은 오전 11시에 강화문에서 시작해서 오후 2시, 3시에 헌법재판소에 모인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박사모 공지를 보니까 그쪽에서 시작해서 행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저 지방에서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참여할 수 없잖아요. 어떤 조직에서 동원하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가 차비 들이고 열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상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지역의 인원이 된다면은 그 버스를 신청하면은 버스를 보내주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그 박사모 게시판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지역마다 그게 있는가 봅니다. 그걸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박사모 게시판 방문해 보면 되겠네요. 며칠 전 10일 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그 시위에도 굉장히 그때 많이 왔는데 태극기를 10만 개 준비했답니다. 10만 개 준비했는데 참여 인원 3분의 1도 못 나눠주고 동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그때 참여한 인원이 30만이 넘었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는 거죠. 애매하게 대충 부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얼마나 온 거야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이 온 거지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그 동영상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 보면은 넓은 길에 꽉 차가지고 1시간 반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미 촛불 시위 완전히 능가해버렸죠. 예, 과거로부터, 이제 개혁 이야기 합니다. 과거로부터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부패하고 군왕이 탐욕스럽고 이렇게 망해 가는데 그때 외국의 침략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홍수, 가뭄 등이 덮쳐서 백성들이 기아에 헤매일 때, 이때는 반란이 일어나죠. 그럴 때 반란은 대체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전에 정권은 완전히 괴멸되겠죠. 그야말로 모두 풍기박산 납니다. 이것이 이제 반란이 있는데, 그 왕조가 잘 유지되면서 왕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반란인데, 그런데 잘 하려다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개혁을 하려다가, 왕이 개혁하려다가. 어떤 경우냐, 오래되다 보면 그 기득권에 큰 병폐가 나타납니다. 상층부 기득권에. 그러면은 개혁하면은 상층부 기득권의 권한을 줄이고, 그리고 부패를 일소하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득권에 피해가 가죠. 이해관계상. 이게 개혁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저항이 크죠.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그 기득권을 칠 때 왕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혁은. 그럼 그 왕하고 뜻을 같이 하는 어떤 신하가 앞장서서 그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래 이제 기득권들은 처음에는 당합니다. 그러면서 포진을 하고 계획을 짜고 포위망을 만들고 좁혀가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바둑으로 말하면은 포석을 하면서 포진을 하는 겁니다. 대마를 잡기 위해서. 대마는 왕입니다. 이 대마를 잡기 위해서 포진을 해가요. 근데 왕이 그걸 알아차리고 빨리빨리 대비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겨요. 비밀리 하니까요. 포진이 완료되는 순간에 일시에 들고 일어나게 돼요. 들고 일어나면은
왕이 거기에 대처를 못하면 왕도 속절없이 그 직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론 앞에서 주도한 신하는 이제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개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우리 국민이 알게 모르게 개혁을 계속 해온 겁니다. 뭘로 했습니까? 법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혁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가 나타난 것을 바꾼 거예요. 공무원연금법. 오랫동안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말 앞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엄청난 상태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걸 개혁한 거 아닙니까? 법을 바꾸고. 그렇게 개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공무원한테 이해관계에 직결돼 버려요. 따라서 많은 사람의 불만을 사게 돼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법이 시행됐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국민이야 뭐 잘 모르지만 저 밖으로 조세피난처에 국내의 자금이 유출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금이. 그런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880조가 넘어요. 이제 추산이지만은 그게 세계 3위죠. 중국, 러시아 다음이니까.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빼돌리겠습니까? 힘없는 백성? 돈 없는 백성이 빼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지금 계속 4년 내내 해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880조 이 거대한 거는 아직 까마득하지만은 세금도 거기서 많이 걷고 그러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다 타격을 주는 겁니다. 기득권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법들. 노동법도 노동유연법의 노동법도 통과시키려다가 그것도 좀 워낙에 저항이 막강해서 국회에서 대충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것 저런 거가 국가 기관을 살리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공평 분배하고 또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사방으로 새는 거예요. 그게 지난날에 대충 계산해보니까 5조가 샜다는 거 아닙니까? 5조. 그러니까 그것도 4년 내내 해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등등 해서 실제로 기득권 아니라도 불만이 쌓이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개인 사욕을 위해서 그런 거 한 게 없습니다. 담배값을 올리고 뭐 종교세를 물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뭔 얘기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김영란법 그 김영란법 때문에 가게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도 많고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소리도 지금 벌써 돌아다닙니다. 그 김영란법에 누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까? 다 기득권이죠. 일반 서민이야 김영란법 있으나 없으나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 같은 선진국이 되려면은 그 우리 생활 속에 김영란법 그와 같은 자세는 몸에 배야지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하고 주고받고 하다가 이거 갑자기 해보려니까 여기저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금융실명제 할 때 얼마나 파동이 컸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 엄청났지요. 국가 경제가 올 수도 상태였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안정된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타격이 컸지만 김영란 법도 정착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선 갑자기 하니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언론 힘들 거예요. 언론 쪽이. 박근혜 대통령 정말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모두 한 거예요. 왜? 역대 정권은 저항이 두려워서 손 안 댔던 것들이 전부 다 괜히 그거 손대면 지지율 다 떨어지니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제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됐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이런 개혁이 실시될 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아도 이질 세력이 포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겹치고 그러면은 큰 사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 안으려면 정말 대통령이 곳곳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포진을 해놓고 했어야 이제 되는 건데 그것은 좀 미흡했다는 거죠. 언론기관에도 그와 같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검찰에도 요소요소에 그렇게 돼 있었어야 될 것이고
또 방송국도 마찬가지. 왜? 언론이 지원해주고 검찰이 정확하게 거기에 뒤를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서도 당연하죠. 국회도 다수당으로 튼튼하게 장악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미흡했어요. 우선 새누리당만 해도 그와 같이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 없이 개혁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원래부터. 과거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이런저런 겹친 세력들이 길게 포석을 해서 일시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든 없든 탄핵은 힘센 쪽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죄는 만들어버리면 되니까요. 난 그렇게 봐요. 처음에 시작은 최순실 PC로 됐죠. 출발은. 그런데 최순실 PC만 해도 원 소유자가 개통자가 김한수 씨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2년간 요금 납부도 김한수란 이름으로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JTBC에서 습득한 과정이 지금까지도 불분명해요. 하도 여러 말을 나오니까 맞는 게 없어요. 습득한 시간하고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1착으로 그 사람들이 수사를 받았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최순실 피신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조작했는데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쏙 빠져버리고 최순실만 수사하는데 최순실은 태프리 빛이 자기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용도 못한다 하고 사용이면 들었다 놨다 그거야 누구나 하겠지만 제대로 사용 못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정도 돼버렸다는 거죠. 어차피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탄핵 요건하고 상관없이 탄핵 당했다 이 말이에요. 통치행위로 말하면 옛날 대통령들은 그보다 수없이 더한 거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가지고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정권이 예기치 않게 넘어가 버린다. 어떤 분위기를 타고. 이렇게 될 때 이 한국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이제 살필 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들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 개혁에 좀 힘들었던 기득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언론기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모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국어에 승선한 분들은 한국어 안전해야만 되잖아요. 그건 상식이거든요. 이제는 그 안전을 돌봐야 될 상황이 왔다는 거지요. 한국을 침몰시키려는 그런 세력이 승기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일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최선의 길은 박근혜 대통령 저 상태로 기다리고 한교안 대행이 국정 중지가 안 되게 충실하게 대응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대로 판결하고 국민은 또 법에 입각해서 따르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껏 국회가 지금 강력하지 않아요? 누가 지금 말릴 세력도 없고 그럼 국회에서 이 법 저 법 막 만들고 막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런 법이 발의됐다며요. 탄핵을 당하면은 탄핵을 당해도 그 일부 외우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마저도 박탈하는 그런 법을 지금 막 발의했다 그럽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오해 딱 받을만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탄핵 당하면은 예우가 많이 없어집니다. 주요 예우가 다 없어져요. 근데 거기서도 마저 없애겠다는 발의됐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이런 법도 발의됐다며 권한대행의 행보를 제한하는 거,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묶는 법도 발의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 무슨 법을 또 만들지 모르겠네요. 그 외에 입법기관이니까 막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가지가지 만들 수 있어요. 언론기관에 종사한 분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이런 거 중지하고 정말 공정하게 언론인으로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보고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양심선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나마 밖으로 나와서 할 수가 없다면 모든 공무원들도 제자리 딱 지켜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지금 권한이 한껏 들어왔어도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원래 본분을 다 하셔야 된다고 봐요. 과하면은 반드시 거기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과하면은. 그러니까 이 한국어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용되면서 한국어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막느냐? 이 한국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앞장서서 막아야죠. 국민은 차라리 구경하고 있어도 그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를 보고 느꼈죠, 여러분. 언론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보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무서운 일이죠. 정권이 뒤집혀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가 어떻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부정 없고 청순하지 않아요. 딱 절제하고. 그런데 언론이 어느 부분을 공격했습니까? 바로 청순 이미지를 뭉개뜨린 거예요. 찌질한 개인사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지나가는 사람도 다 개인 신상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앞집 뒷집 아주머니 아저씨도 전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을 밥 먹는 거 누워 잠자는 거 베리벨 걸 가지고 머리 따듬는 것 같이 시비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이건 인격 모독 차원을 넘어서 인격 살인이에요. 그냥 인격 살인. 죄란 게 뭐 있어요? 밝혀진 거 없잖아요. 지금까지 강연 미순이 해봐야 다 그건 관행적으로 공익사업 해왔던 거. 역대 대통령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강요한 적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뇌물 먹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게 없다가 보니까는 마구 아주 사생활을 공격하고, 이제 그런 걸 국민은 또 늘 보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찌질하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면서 뒤집혀 버리거든요. 이걸 이제 고도의 심리전으로 나는 그걸 노렸다고 봐져요. 누군가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여기서 일일이 그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드릴 수 없고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거 없다고 그래요, 원래. 아무튼 간에 지금 언론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많이 봤죠. 그래서 앞으로 언론도 정화돼야 돼요. 어떻게 정화돼야 돼요? 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언론에서 오보가 나오면은요, 고의적 아닌 게 오보입니다. 어떻게 실수로 나오는 게 오보예요. 오보가 나와도 그 오보에 의해서 피해 당사자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수십만, 백만이 봤는데 그것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 그런 일 없어요 할 수 있나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정보도 쬐끔하게 한쪽에 한 캔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놓고 해버리고 쓱 지나가 버린데 되겠습니까? 설령 민행사로 고소를 해도 그거 보상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래서 법으로 어떤 오보가 10분간 나갔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3배 30분간 정정보도 사과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나와야 돼요. 오보를 한 달간 보냈다 그러면 석 달간 정정보도 하게끔 하고,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고의로 왜곡 날조를 했다, 이 경우는 5년 이상 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강경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론조사 어떤가요? 여론조사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래도 중요할 때마다 여론조사 하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도요, 응답률이 20% 미만이면은 폐기하게끔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응답률 2%, 5%짜리 가지고 이게 여론이야, 이건 국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문구가 뭐고 심사받아야 되고, 또 한쪽에서 의제기하면 수정해야 되고, 모든 이 제도 보완이 필요해요. 또 여론조사 방식도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는 조금
그 여론조사 기관은 문 닫게 해야 되고 자격심사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야 되고 사후 책임도 크게 지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이야기인데요. 작년에만 해도 재작년에 해도 SNS 이런 데 보면 국회 해산해야 된다 해산해야 된다 굉장히 그런 말 많았어요. 국회의원 특혜를 할까? 특권이 무려 200가지가 넘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200가지. 도대체 뭐가 200가지가 될까? 국회의원 4년간 월급 세비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최소 1억 3,796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소지요. 이거 최소예요. 그런데 이것만 나가겠습니까? 사무실도 45평 정도 되던가요? 그거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빌리려면 한 300만 원 정도 월세 내야 되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직원 7명 쓸 수 있어요. 4급, 2명 5급, 2명 비서 3명 등. 여기 월급도 3억 6천. 이 정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외국 나오면 기빈실 사용하고 줄 서지 않아도 검사장 통과하고 또 가면은 그 나라 제 공간에서 영접도 받고 거기다가 면책특권 있죠? 국회 회기 안에서는 어떤 말 해도 죄가 안 돼요. 거짓말을 해도. 그 다음에 불체포특권 들어보셨죠? 범죄가 분명해도 체포 못해요. 회기 중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지. 동의 안 해주면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런 이제 특권이 있고요. 그리고 걔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습니까? 탄핵할 권한이 있으면은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줘야 되는데 대통령한테는 없어요. 벌써 거기서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럼 다시 국회에서 3분의 2 결의로 재의결해버리면 확정돼 버려요. 그래서 재의결이 안 되게끔 이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게끔 돼야 되죠. 이래야 공평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적으로도 국회가 우위에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국회의원 1인당에게 쓰여지는 비용이 어떤 데는 20억이 넘는다, 어떤 데는 30억이 넘는다 이렇게 나와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그렇다는 거지요. 30억. 그러면 300명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300명이라면 조 단위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비례를 없애야 된다, 가지가지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국민 감정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의원 수도 그렇고 모두. 그런데 여기서 더 권한을 키우겠다. 이 사태를 계기로. 그러면은 너무 과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충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된다. 애국국민, 애국청년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언제 나서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의 후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내 혼자만이 뭘 하겠는가 이러면 안 되죠. 내 혼자라도 나가서 항의를 하고 내 혼자라도 항의 전화를 하고 내 혼자라도 댓글을 달고 내 혼자라도 불매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회의원 자격도요. 이 최소한도 보안사범 그러니까 사상범 이런 경우는 설령 사면이나 형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못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비밀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때? 자기 성격 변하던가요? 평생 성격 변했습니까? 물론 조금 약간 약화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근본이 변하던가요? 지나보면 도로 그 성격 안 나옵니까? 생각은 늘 변합니다. 세상 살면서 경험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생각이나 행동은 변합니다. 그러나
성격 변하든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변한다는 거. 그와 같이 한 번 이념 사상에 물들면 안 변한다고 보고 이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초특급 비밀에는 접근 못하도록 한계를 설정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국가 특급 비밀, 1급 비밀을 다 내놔라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 미필, 본인이나 자식 이런데 고의적인 미필이 있을 때는 절대 국회의원 못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군대 안 갔어도 정말 합법적이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뭔가 건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까 합니다.